1930, 4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서서 당시 이제 국제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막 대량 생산을 계속 해나가다가 결국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큰 위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제시가 되었던 거고, 예컨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오히려 그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식민지하고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보호무역 체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과 이제 블록을 형성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뉴딜 정책을 편다든가 또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들을 규제를 하는,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이제 비상사태 속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자본주의를 수정해 가면서 결국 이러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탈출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이 식민지가 작은 경우에 이러한 나라들은 훨씬 더 이 대공황의 위기가 크게 다가왔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제 군수 산업을 진흥을 시켜가지고 그 군수 산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침략 전쟁을 펴서 그 침략을 통한 시장의 확보라고 하는 이런 방책으로 나가는 이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렇게 침략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제 정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국제 상황 속에서 1930년대를 한번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을 보면은요, 결국은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식민지 지역을 병참기지화의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수품들이 필요가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 이제 조선 땅에 값싼 노동력과 그다음에 지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본의 이제 독점적인 자본들이 진출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군수 산업들을 마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광공업이나 중화공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군수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북부지방 청진이나 흥남 요 지역에 이제 공업 도시가 마련이 되고 공업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농촌 지역에서 보면 이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남쪽에서는 이제 면화를 재배시키고 북쪽 지역에서는 이제 양을 키우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일본의 방직 산업의 원료가 되는 그 면화랑 그럼 양 이것들을 이제 조선에서 재배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원료 공급지로서 이제 조선의 농촌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농촌 사회에 불만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불만들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농촌 진흥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농촌 진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촌의 삶을 뭐 좀 더 부유하게 해준다거나 좋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 절약하라, 그 다음에 가계부 써라, 근검 절약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력 갱생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계몽 이런 거에 이제 치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1930년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조선인을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 전쟁의 병사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선인들에게 총을 쥐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조선인도 일본인하고 동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내선 일체를 주장을 하게 되고, 즉 이제 일본 본토하고 조선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선 동조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의 조상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를 하게 됩니다. 즉 조선 사람들도 천황의 신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전장에 나가듯이 조선 사람들도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황국 신민 서사를 이제 암송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켜서 한국 신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으로
앞으로 체화시키도록 계속 강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황이 있는 궁성요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궁성요배라고 하는 건 천황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항상 절을 참배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 참배도 이제 적극적으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본식으로. 그래서 창씨 계명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데, 창씨 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창씨 계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조선어 사용은 금지가 되게 되고 일본어만 사용을 해야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기존에 이제 소학교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황국신민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 어린애들부터 한국 시민으로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학교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제정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사상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인 거죠. 일본의 반기를 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마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하게 이제 추적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41년에 가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내려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형기를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사상범으로서 이제 뭐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또다시 구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령들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또 이제 40년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동원, 인적 동원, 그 다음에 물자의 동원,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38년에 가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나 물자를 이제 마음대로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제 수탈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물자 수탈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쌀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집집마다 쌀을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만큼은 이제 꼭 일본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공출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을 이제 배급제로 얼마당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사찰이나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있는 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공출을 해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각각 집안에 있는 뭐 노색 그릇이나 그다음 숟가락들까지도 공출해가는 이러한 이제 물적인 수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수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병사로서, 그래서 전쟁터에 그 병력으로서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38년에 지원병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43년에 가면 학도 지원병제, 이제 학생들까지도 이제 동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4년에 가면 징병제.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은 다 동원하는 이런 이제 체제로 해서 거의 40만 명 가까운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 징병제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44년에는 징용령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광산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강제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말년에 가게 되면, 일제 식민지 말년에 가게 되면 여자 정신대 군료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여자들까지도 이제 군수 산업에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인적 수탈이 일어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그 성노예로 쓰는 일본군 위안부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적 수탈을 많이 당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적 수탈, 물적 수탈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탈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수긍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고 조직해서 이런 이제 정신계몽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가구를 하나로 이제 만드는 애국반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정신교육,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언론 탄압, 1920년 문화통치 때 이제 그 언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개간을 했던 것들을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다 폐간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대, 40대 가면 이제 일명 민족 말살을 통한 이제 전시체제 동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이 평화의 소녀상 관계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이제 정신근로대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1991년 8월 14일 날에 김학순 할머니가 본인이 스스로 최초로 이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가 밝혀지게 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92년 1월 8일, 그러니까 92년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우리가 일명 수요 집회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집회가 1992년 1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11년 12월 14일 이날이 이제 바로 수요 집회가 1000회가 되는 날이었던 거고, 이 1000회를 기념을 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앞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100여 군데 이제 이 건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 자체가 관여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이것들이 이제 이 할머니들과 이 기관에 바라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요구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명칭으로는요,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즉 그 일본 군대 성노예라고 하는 용칭으로 쓰게 되고요. 또 다르게는 뭐 밀리터리 섹슈얼 슬래버리 바이 재팬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기본 성격이 뭐냐? 결국은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위안부라는 용어가 하나의 고유 명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표시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와 평화의 소녀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